그렇게만 계획을 세워도 문법 잡고 어휘 잡고 이렇게 두 가지 겨울방학에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문을 한 최소 10회독은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고등학생 때. 그래서 단어 암기를 잘하는 방법은 노력을 해본 사람이 나중에도 노력을 해볼 힘이 생겨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주말에 쉬다가 카페를 들어왔는데 물론 이걸 전혀 찍을 생각은 없었지만 요즘에 선생님이 현강 수업 친구들 한 이후에 항상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 예비고의 친구들이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신학년 준비에 앞서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이제 본인의 공부법이 맞는지 체크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 시간을 빌려서 지금 현재 예비고 1, 2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말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그냥 카페여서 좀 소음이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고민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저는 예비고 1인데 고1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예비고일들이 진짜 요즘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추천해 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자기가 중학교 때 영어의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혀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지금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그러면 만약에 18번에서 45번 독해를 풀었는데 본인이 최소 6개 이상 틀리면 지금 어떤 뭔가 영어에 빈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못한다는 건데 그 해석을 못하는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이 크게는 지금 중학교에서 고1 올라갈 때는 두 개만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첫 번째, 내가 지금 문법이 부족한가? 그 다음 두 번째, 어휘량이 부족한가? 이 두 개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문법이 부족하면 본인이 지금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막 이렇게 지속적으로 풀 게 아니라 중학교 기본 개념서를 사서 문법 개념서를 다시 한번 1회독을 하는 시기를 방학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할 때 내가 비었던 문법을 채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투부정사를 모르면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해야 되고 분사구문을 모르면 분사구문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문법을 다시 기초를 다잡는 시기를 이 겨울방학 시기에 가지면 굉장히 베스트고 또 두 번째로는 어휘인데 중학교 본문에 나오는 어휘만 여태까지 외웠던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딱 모의고사 시험지를 봤는데 모르는 어휘가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겨울방학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어휘 단어집 딱 하나 골라서 그거를 내가 하루하루 최소 뭐 20개씩이라도 암기를 한다. 그렇게만 계획을 세워도 문법 잡고 어휘 잡고 이렇게 두 가지 겨울방학에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먼저 잡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조금 더 수월하게 내신을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지금 3학년인 친구들, 이제 막 졸업을 한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건 문법 개념 잡기, 그 다음에 어휘량 늘리기 이렇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2 친구들 고민인 것 같은데 내신 잘 따는 법 알려주세요. 일단 1학년을 해봐서 알겠지만 내신을 잘 따는 법이라는 건 일단 첫 번째, 본인의 학교의 기출에 대해서 매우 잘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는 1번부터 몇 번은 무조건 어휘 문제가 몇 점이다. 근데 내가 맨날 어휘를 틀려. 그러면 당연히 어휘를 먼저 암기를 해야 돼요. 내신 기간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서술형의 변별력이 있는데 서술형도 학교의 기출을 살펴보면 우리 학교 서술형은 어떤 식으로 낸다. 이게 보통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서술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학교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방법은 우리 이 지문을 봤을 때 이게 서술형으로 어떻게 변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를 자꾸 혼자서 시뮬레이션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조금 성적이 좀 잘 나올 수 있고 또 객관식도 마찬가지로 보통 모의고사 유형으로 이제 변형이 돼서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네 학교가 예를 들어 변형 문제가 순서가 많이 나온다. 아니면 혹은 뭐 문장 삽입이 많이 나온다. 아니면 뭐
번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지문을 공부할 때 변별력이 있는 그 유형을 뭐 미리 생각을 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학교 기출에 맞춰서 공부를 할 때 좀 공부가 잘 될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내신을 잘 따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반복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우리 학교 지문에 모의고사 해당되는 지문이나 뭐 부교재 해당되는 지문을 한 번씩 읽었으면 다 공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내신은 진짜 한 5회독, 10회독은 하셔야 내가 내신을 공부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한 번 눈으로 읽을 때 이미 이 지문에 나오는 어휘 다 외워. 그럼 두 번째 할 때는 지문을 A4 용지에다 한 번씩 다 써. 세 번째는 지문의 빈칸을 본인이 뚫어보고서 그 빈칸 채우는 연습을 한다. 그다음 네 번째는 지문을 거의 이제 녹음을 해서 듣고 다니면서 막 이제 들어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이런 루트를 사용해서 지문을 한 최소 10회독은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고등학생 때. 그래서 반복을 하면 좋은 점은, 딱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 지문을 보면 익숙하니까, 아, 이 지문 어떤 내용이었다, 핵심어는 뭐였다. 그렇기 때문에 변형 문제가 나와도 훨씬 더 쉽게 풀려요, 여러분. 그리고 시간 절약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스스로 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어 듣기 올리는 법. 영어 듣기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3, 4등급 친구들은 사실 수능에서도 목표가 영어 듣기는 내가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이런 목표가 잡혀야 돼요. 그래서 영어 듣기 올리는 법은, 일단 첫 번째, 영어 듣기 책을 사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듣고 풉니다. 세 번째, 바로 채점을 합니다. 자, 네 번째, 그 스크립트를 봅니다. 자, 틀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스크립트를 보고서 어떤 표현을 듣지 못했는지 그 표현에 대해서 다 밑줄을 칩니다. 그 다음 해야 되는 과정은 그 밑줄 친 표현을 본인의 공책에 다 적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되는 방법은 그 밑줄 친 표현 적은 것을 다 암기합니다. 자, 이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 표현 적은 것을 발화를 해봅니다. 직접. 이 과정을 했을 때 내가 듣지 못했던 표현을 암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듣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단어 암기 잘하는 법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단어 암기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읽고 내가 외웠다고 착각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단어 암기를 잘하는 법은, 먼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거예요. 단어를 일단 들어야 돼요. 단어의 발음을 들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단어를 한 번씩 다 써보셔야 돼요. 자기가 단어를 한 번씩 다 써보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단어를 직접 말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ppreciate 앞에 APP, 이게 스펠링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모의고사 공부를 할 때 이거를 appreciate이랑 appropriate 뜻을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단어를 눈으로만 외워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단어 암기를 잘하는 방법은 듣고, 쓰고, 직접 말해본다. 이렇게 세 가지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1학년 때 내신이 너무 안 나와서 이제 정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친구들이 있으면, 정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도 사실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내가 구문 독해가 잘 되는지, 그러니까 문법의 개념이 잘 잡혀서 문장을 끊어 읽어서 이 문장의 해석이 잘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구문 독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휘, 내가 탄탄하게 어휘량이 받쳐져 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글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지.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약간 고3으로 올라가면서 좀 더 필요한 능력은 맞는데요.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지는, 내가 이 글을 전반적으로 해석은 되는 것 같은데 다 읽고서 이 글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문단마다 끊어서 핵심어에 대해서 요약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마치 비문학을 문단마다 끊어서 정리를 해보는 것처럼 문단을 끊어서 내가 이게 정확히 해석이 잘 되는지, 그리고 핵심어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지, 그 부분 체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연습을 해보면 수능 그래도 대비를 좀 하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는 유형마다 이제 전략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빈칸 삽입은 빈칸 삽입대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문장 순서 맞추기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문삽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2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게 고1 때 공부를 안 해서 지금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내신을 포기하지 않고 고2 때 내신 따는 걸 한번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학년 때 사실 내신이 안 났다고 2학년 때 너무 내신을 포기해버리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섣부른 생각일 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시라는 건 면접 때 뒤집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상향 곡선을 그리면 1차에서 이제 떨어져도 2차 면접 때 약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보면 어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내신이 안 나와도 2, 3학년 때 무조건 상향곡선을 그리도록 노력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공부 시작을 먼저 했으면 좋겠고, 내신이 안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을 일단 해봐야 돼요. 반복을 통해서 자기가 그 점수가 나올 수 있는지 그 체킹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몇 점까지 일단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체킹을 한번 해보시고, 그게 도저히 안 되면 정시로 트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문법을 대충 아는 것 같은데 문법의 개념은 저는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해석이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 친구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왜 모의고사 여러분 29번 문제 있잖아요. 그거 한번 풀어보시면서 내가 혹시 이 보기 1번부터 보기 5번까지의 문법적 개념, 묻는 문법적 개념을 다 설명할 수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1번이 수일치다, 2번이 준동사 동사 개념을 물어보는 거다, 3번은 분사구문이다, 4번은 수동태 능동태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 문법을 딱 봤을 때 1번부터 5번의 문법적 개념을 다 말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말을 못하면 문법에 어떤 구멍이 뚫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문법의 기초로 돌아가서 기초책 먼저 그 부분을 푸시고 조금씩 문법의 개념을 채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문법을 자꾸 감으로 푸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은 고3을 가서도 계속해서 감으로 풀거든요. 근데 감으로 풀면 사실 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결국에 선생님 생각에 찍는 거랑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문법의 개념은 뭔가 잡힌 것 같은데 내가 자꾸 구문 독해가 안 된다 하는 친구는 29번 문제를 한 10문제 정도 풀어보고 본인을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은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됐을 때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공부를 너무 하기 싫고 공부에 동기부여가 안 됐으면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어,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안 해도 되는 사람인지. 공부가 인생의 답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친구들은 뭐 예를 들어 나는 창업에 대한 꿈이 있고, 아니면 혹은 부모님께 뭐 어떤 걸 물려받아야 되는, 가게를 물려받아야 되는, 자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다른 꿈이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공부가 필요로 되지 않는. 그러면 공부를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시기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충분히 즐길 거 즐기고 자기 꿈을 향해 노력해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쪽에 속하는 친구들이라면 선생님의 추천은 지금 이 고등학생 때 시기가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될 수 있는 시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의무적으로 다 같이 시간에 맞춰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빠져도 아무도 선생님이, 교수님께서 부모님께 전화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질병 때문에 뭐 빠져도 그 결석계를 낼 이유도 없어요. 물론 원하면 여러분들이 출석을 체크를 해야 되면 낼 수 있겠지만 내라고 아무도 의무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고등학생 때밖에 없는데, 선생님은 그 의무감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을 했을 때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노래 전공을 원래는 꿈꿨다가 이제 노래 전공을 포기하고 내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공부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중에 나는 하는 게 정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인생이 유리하니까. 그래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때 시기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선생님의 열심히 그 노력을 해본 그 노력이 결국에는 밑거름이 돼서 성인이 돼서도 아, 내가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좀 될 수 있었거든요. 왜 해본 사람이 성인이 돼서도 한다 이런 얘기 어른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딱 맞는 게 노력을 해본 사람이 나중에도 노력을 해볼 힘이 생겨요. 근데 노력을 안 해봤던 사람은 노력을 하려는 힘을 얻으려고 할 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인지 먼저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노력을 해야 한다면 의무감을 가지고 노력해 볼 시기가 이번 고등학생 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동기부여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갑자기 요즘에 이제 친구들이 많은 고민이 있는 시기인 것 같아서 현강 제자들 고민 상담을 받다가 이번에 이렇게 온라인 친구들도 혹시라도 선생님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찍어서 너무 선생님이 대충 말한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부분을 좀 심층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